자, 3월 10일 오후 4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. 정규장 이제 마무리가 됐고, 마무리가 됐으니까 뭐 매일같이 이제 파도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역시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파도가 하락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, 결국은 박스권 하단이었던 요 14,000원 이탈이 나왔어요. 그죠? 속상하신 분들 많겠지만, 이럴 때일수록 또 힘을 내야 되니까, 영상 시청하시면서, 자, 좋아요 요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실시간 이제 브리핑은 제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. 링크를 이렇게 두 군데나 제가 해놓고 있으니까, 영상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익 날 수 있는 단기 종목들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전히 사실 이제 강달러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죠?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지금 이 관세 전쟁 여기까지 또 더해지게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지금 구속 취소가 또 됐고 이번 주 금요일에 뭐 빠르면은 또 이제 탄핵에 대한 뭐 어떤 결정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커져가고 있는 또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지금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 빠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죠. 실업률이 그죠? 그래서 S&P 500 지수도 올해 고점 대비 6% 하락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뭐 나스닥이든 S&P 500이든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해왔고 사실 뭐 요만큼 조정 들어간 거예요. 요만큼. 그죠?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 증시도 또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환율 방어하랴 유동성 공급하랴 지금 아시아 중앙 은행들은 그야말로 힘든 시기를 지금 계속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,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칩스법,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을 뭐 폐지하겠다, 미국 자기네 나라에다 공장 짓고 생산해라 뭐 이러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구속 취소로 인해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심판 이번 주 금요일에 빠르면 뭐 선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이 불확실성이 이 증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외인들의 대량 매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하단을 좀 잘 지키고 마무리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8%가 넘는 좀 이런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어요. 그죠?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저점 그리고 요때 요 저점들 사실 이제 이때 당시마다 이날 이제 종가가 14,000원 위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요때도 사실 이제 잘 지지를 해줬고 요때도 잘 지지를 해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좀 잘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이탈은 좀 아쉽습니다. 지금 시간외장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간인데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과연 이제 그러면은 14,000원 근처까지 이제 회복을 좀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부를 좀 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4,000원에서 1차적으로 제가 분명히 몰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. 다시 14,000원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려면 몰빵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14,000원에 또 몰빵하신 분들 없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외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외인의 수급이 결국은 돌아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 다시 한번 주가가 안정화가 되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텐데 뭐 오늘도 여전히 외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전부 매도하는 이런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참 아쉽죠. 하지만 뭐 앞으로의 또 전망을 우리가 꾸준하게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오후장 막판에 좀 들어와가지고 이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여러 차례 발사했다라고 합니다.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처음으로 도발이 진행됐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또 AI 사실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이 미래 첨단 산업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크게는 일단 뭐 반도체 뭐 당연한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나
2차 전지 쪽. 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먼저 인공지능, 그리고 뭐 우주항공, 양자역학,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이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이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큰 우려가 있죠. 거기에다가 단순히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결국은 이 가격 공세를 중국이 자꾸 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 국가,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, 네,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사실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중국의 이 저가 공세, 가격 공세로 인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, 네,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AI 역시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 중국을 완벽하게 퍼포먼스로 압도하지 않으면 사실 동일한 기술력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가격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이 상승세는 정말 너무나 좀 무시무시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이제 주요 빅테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, 이 머스크의 XAI도 이제 멤피스에 무려 10만 평 가까운, 네, 부지를 또 추가 매입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또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. 여기에도 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XAI는 지금 현재 AI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해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5천억 원. 지금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은, 네, 100억 달러면은 14조 5천억 원 맞죠? 이 정도의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, 이 투자가 성사될 경우에는 무려 XAI의 기업 가치는 무려 108조 원에 이르게 된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애틀랜타에 1조 원 상당의 칩과 기타 장비를 갖춘 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이미 건설했다라는 것이고, 델과 50억 달러 규모 GPU 서버 구매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다. 뭐 이런 소식이 또 나왔었죠. 사실 이제 이 테슬라가 과연 이제 이 기업용 SSD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또 이 물량을 또 주게 될 것이냐, 뭐 이런 부분들. 사실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. HBM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좀 요청을 할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나왔었거든요, 작년에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기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업황은 좋다라는 거예요. 그죠? 하지만 대외적인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관세 전쟁과 이 트럼프의 칩스법 폐지, 뭐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대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급이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이고, 이 강달러, 그리고 이제 또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의 또 이 탄핵 사건, 뭐 여러 가지 또 리스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이제 또 파도의 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이제 6세대 컨트롤러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6세대 SSD 또 세계 최고의 속도로 이 속도를 또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데이터 처리 성능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역시나 SK 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, 키옥시아, 뭐 솔리다임 전부 다 이제 6세대,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6세대 컨트롤러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제외하고 파도가 좀 유일하다. 좀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, 마이크론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또 이제 파도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영향을 받는, 네, 이런 현상으로 또 이어졌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인텔, 뭐 낸드 공장, 뭐 이제 또 인수를 또 마무리한다고 하죠. 그래서 SSD에 대한 어떤 기술 통합, 네, 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인데, 결국은 지금 이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기업용 SSD 시장 뭐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. 40% 가까이.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31.3%까지 그 격차를 지금 많이 좁혀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. 다만 이제 파도의 주요 고객사인 또 이 웨스턴 디지털이 사실 이제 많이 좀 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, 네, 조금 마음 아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1위부터 이제 5위까지인데, 이 5위, 그러니까 저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3.3%에 불과한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파도의 주가가
하다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예전에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3위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, 키옥시아 이렇게 순서였는데 지금 마이크론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키옥시아 역시도 오히려 웨스턴 디지털과의 격차를 지금 벌려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파도의 또 주요 고객사의 또 이러한 점유율 부진이 어떤 파도의 주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. 네,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찌됐건 지금 뭐 SSD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용, 여기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죠. 데이터 센터용.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야말로 뭐 이 관세 폭격에 의해서 지금 뭐 미국의 증시 자체도 롤러코스터인데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뭐 안정화가 오겠습니까? 뭐 그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.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교통 정리가 되어 줘야만 이 미국 증시의 안정화와 우리나라의 증시 안정화까지 같이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또 이재명 또 민주당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이 K 엔비디아, 그러니까 우리나라판 엔비디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국가의 어떤 이제 강력한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제 생기게 된다면 민간이 70%, 국민이 30%를 나누게 되면은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다. 사실 뭐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근데 이제 반도체, 지금 뭐 중국이 엄청나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중국 쪽으로 사실 인력들이, 인재들이 지금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. 오죽하면은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임원진들이 돈 받고 막 기술 유출하고 아니면은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막 중국 기업을 넘어가잖아요. 이런 부분들을 또 막기 위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CXL이잖아요. 그죠? 명확하게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HBM, 그러니까 DRAM을 아무리 적층으로 얇고 높게 쌓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금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CXL인데 역시나 이제 파두,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그 IP 지식재산권을 이제 또 관리하는 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제 그 뭡니까? 신경망 처리 장치 MPU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전문이거든요. 그래서 파두 역시나 이제 CXL 시장에 있어서 이 스위치 일단은 뭐 3세대부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면은 26년 말부터는 그래도 확실하게 좀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미국 쪽 그 실리콘밸리 쪽의 자회사 이음 통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도 이 CX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뭐 단기 수익, 뭐 물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뭐 단기 타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잡아드리게 되면서 수익 한번 나왔었죠. 그리고 조정 다시 한번 다 들어왔고 다시 이제 매수를 노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차 지지선이 14,000원은 좀 무너졌습니다. 그죠? 결국 오늘 무너지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지만 지금 뭐 시간외 거래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영차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14,000원 선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좀 받아줄 수가 있을 것이냐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가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좀 걱정하지 마시고 14,000원에 일부 또 1차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더 빠지면은 사실 평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또 추가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셔라 라고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전에 요 저점 라인 한번 또 봐야겠죠. 오늘 이제 요 라인까지 깨진 거였거든요. 요 라인까지 깨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시켜준 부분이지만 요 날의 저점이 이제 또 한번 깨지면 이하 쪽으로 또 열려버리니까 일단은 요 라인을 지켜낼 것인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요때 요 라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요 라인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요 라인이 지금 정확하게 13,000원 라인. 자, 요 라인이니까 이 13,000원 라인을
과연 그러면 좀 잘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쪼록 오늘 또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, 아무쪼록 실시간 이 브리핑은요, 제가 열심히 또 이 무료 정보방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단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공유 받으시고, 파도 또 저가로 좀 내려왔을 때 또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또 넉넉한 예수금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무료 정보방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고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파도 주가 다시 한번 상승 응원하도록 할게요.